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9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지사 선거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여론조사 시점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간마다요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 오리무중인데 굉장히 또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아시아경제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7일하고 28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근접 0.6% 차이로 리드한다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43.9 그리고 김동연 43.3입니다. 이 자동응답 방식 ARS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김은혜보다 높아요. 그래서 20대에서는 51%, 30대 44.6, 40대 54.0, 50대 52.3%에서 김동연 지지한다 이렇게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은요 이 압도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높습니다. 70.2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보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김동연 후보 47.8입니다. 그리고 동부권에서는요, 이 김은혜가 50.2 이렇게 서로 앞서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요, 이 압도적으로 90.3 김동연입니다. 국민의힘은요 82.1 김은혜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이념별 지지 정당별로 보면 우리 보수 지지자들에서 좀 더 한 8% 정도가 밀리잖아요. 좀 더 결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차기 경기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는 주택문제 해결이 26.4, 일자리 창출이 24.9,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이 1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번에 보궐선거 나가는 게 좋냐? 반대가 57.8입니다. 그리고 이 찬성은 35.5. 이걸 보면요, 이재명 지금 이 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이번에 보궐선거 나와봐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반대하는 비율이 57.8이고 찬성이 35.5니까 무려 22%나 반대해요. 자, 그러면 물론 이 비율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선거가 일어나면 적용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절반만 적용한다 하더라도요 10여 % 정도로 반대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재명 상임 고문 보궐선거에 출마하냐 마느냐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네도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과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뭐 연대라고 할까? 그래서 당 대표할 때도 송영길이가 친명 딱 돼 있어 갖고 이 당원들의 불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보궐선거 반대하는 여론이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여론 반대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윈윈 하는 게 아니라요 루즈 하게 돼요. 결국 둘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괴적인 효과가 플러스 알파의 이 악성 효과를 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어설프게 보궐선거 나가겠다 이러한 얘기를 못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한변협하고 지금 이 시민단체가 연합을 해서요 지금 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우리 국민의힘이 수가 작기 때문에 밤 12시만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회기로 넘어가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반발 필리버스터하고 먹혀가지고요 통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협이 말이죠, 시민단체 특히 탈진보파 인사들하고 합동으로 지금 필리버스터,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사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김경률 회계사가 상당히 뜨거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김경률 회계사도요 본래 이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이 진보층,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을 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잖아요. 그런데 워낙 문재인 정권 조국 사태 때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우리 야당 쪽으로 지금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주 수시로 특히 조국 사태,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 조국 사태 때는 정경심의 펀드 의혹, 그리고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 이 수익금, 민간 이익을 제한시키지 않은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비판해 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본인은 잡범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MB하고 박근혜 때는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싸웠는데 문재인 5년 동안은 이 잡범 누구냐? 바로 이상직, 윤미향, 조국, 이재명과 같은 잡범들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상직은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이스타항공 배임 협력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고,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에 공금 유용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조국, 이재명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다가 이 잡범이라고 지금 이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찰 수사 인력을 통해서 서민 재산을 박살내는 경제사범, 금융사범을 찾아서 책임을 물게 해야 할 때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의당 인사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자료 제출 안 한다고 하지만은 라임 금융사기 사태 당시에 아무런 제출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또 이 교수 한 분, 서강대 로스쿨의 이 박용철 교수도 나와가지고 이번 검수완박은 완전히 졸속 처리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을 내가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는지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그 정도로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이 카이스트 재학생인 조준환 씨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 국회 의결 과정이 굉장히 다급했다,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놓으면서요, 제가 동아리 정모를 해도 20분은 소요된다, 어떻게 이 중체대한 법률안을 17분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시간 만에 하냐,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시민단체 변협, 이 필리버스터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요, 뭐 여기저기 지금 언론 보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반대가요 20% 가까이 높아요. 20% 가까이. 자, 이런 이 여권의 검수완박, 이 강행, 반드시 이번에 심판이 따르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 조정훈 의원도 본래는 말이죠, 친여 성향의 의원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586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검수완박 문제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완전히 비판론 쪽으로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대담, 또 이 기자회견 이런 걸 보면 5년 자화자찬, 정말 이거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즉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일자리 정책, 외교안보 정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내려놓을 때는 최소한 말이라도 아껴야 한다. 그래서 이 자화자찬, 이건 뭐 국민 우리 정서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결국 문재명이 수사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이든 생즉사, 즉 억지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러한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무리하게 자기들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살기가 오히려 어렵다, 이러한 비유문까지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 검수완박을 꼼수 처리하기 위해서 위장 탈당, 빼기 쪼개기, 이런 편법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자기들 뜻대로 입법을 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반칙과 꼼수를 써왔다. 그게 습관이 되면 바로 독재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586 운동권은 독재에 반한대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때 586 선배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586들은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 단일 대오를 이뤄서 나가야 하고 거기서 이탈하고 다른 말을 하면 변절자라고 말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겸수한박과 관련해서 검수한박을 반대하니까요. 문자폭탄 하루에 600개 이상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고, 그래서 휴대폰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문자폭탄이 많아졌고, 거친 말에 개 XX, 소 XX, 욕설도 적지 않다. 여권 지지하는 분들이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젊은 보좌진들이 멘탈이 흔들릴 정도다. 그러면서요, 그분들을 그렇게 진영에 가두어 버린 것이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이쪽 진영이면 무조건 검수한박에 찬성해야 한다고 몰고 가는 것이고, 지금 586 내부에서도 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권의 핵심 부인 586들은 결국 다음 총선에서 혁신과 세대교체 바람에 밀려날 것이다. 그리고요, 이 부동산 정책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잃고 좌절해가고 있고, 왜 청년들에게 평생 임대주택에서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자기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요. 아주 강한 이 반박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좀 이 전욕 폭탄 발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최근에 말이죠. 이 페북에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상낙원 북한 지도자 부부와 같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데, 전효 의원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요, 최근에 경복궁역 6번 출구하고요, 강남역 11번 출구에 이 지금 여성시대 카페가 지금 광고를 했어요. 여기서 이 광고하고 또 사진도 올려놨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 부부 같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경복궁역 6번 출구에 올려있는 광고를 보면요, 활짝 웃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품에 안긴 김정숙 여사의 사진이 담겨있고, 5번의 봄 고맙습니다, 이런 문구, 그 다음에 2분의 앞날이 봄꽃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날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11번 출구에는요, 출구 인근에 올라갈 예정인 광고 시안에는요, 입가에 손을 대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한 전광판 광고, 즉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내걸은 전광판 광고,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호되게 겪었는데 진짜 뒤끝 장렬이다. 그런데 팬클럽 회원 여시들의 늙은 아이돌 이별에 동참하기엔 이 나라 국민에게는 지금 지난 5년이 500년급 고통이었다. 그리고 강남과 경복궁에 걸린 대형 전광판을 보니 저절로 눈이 질끔 감긴다. 저 전광판의 컨셉은 강요와 강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잘했다고 저들이 생각했다면 굳이 큰 돈을 들여 전광판 세우고 요란을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이라도 들여 알려야 한다는 초조함? 아무도 몰라준다는 우울증 컨셉도 깔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척 보면 지상낙원 북한의 지도자 부부 같다. 우상화를 강요하는 북조선? 그런데 북한식 숭엄한 우상화는 많이 다르다. 웃긴다, 이렇게 비판하고, 굳이 저런 사진을 고르다니 참 취향 독특하다. 분명 여시들은 여사님과 불통이 확실하다. 그동안 어디 있었나 궁금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보름을 앞두고 갑자기 많은 발언을 쏟아낸다. 그래서 제 주위 분들 문재인 퇴임식도 하냐고 묻는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네,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식이다. 퇴임식 한다. 미리 상상해보면 서열 1위 김정숙 여사가 앞장서는 의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요, 이 서열 1위 김정숙 여사가 앞장선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정상회담 할 때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행차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의전을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르느냐, 이거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거를 다시 강하게 말하자면 조롱하는 그러한 입장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